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실적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이 은행권 위기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월가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이번 리퍼블릭 뱅크 예금 규모가 좀 4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뱅크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중소형 은행들 중심의 뱅크런은 언제든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뱅크런이 나오더라도 이 특정 중소형 은행에 좀 한정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전반적인 미국 중소형 은행의 뱅크런이 뭐 릴레이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리스크를 반영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 중소형 은행들이 조금씩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특히 오피스를 중심으로 A등급 오피스까지도 파산이 좀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오피스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 리테일이라든가 아니면 물류창고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리스크를 반영하기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강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금융권 리스크보다는 실적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왔죠. 이 구글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한 영향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 중심으로 매출단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탑라인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크는 1분기를 바닥으로 2, 3, 4분기가 좀 계단식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클리컬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뭐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하단은 좀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고 있고요. 2분기에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분기를 이제 바닥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맞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느리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5월에는 미국 FOMC가 예정돼 있죠. 뭐 현재의 상황, 뭐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뭐 뱅크런 위기도 나오는 가운데 이 FOMC 다시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전망, 또 시장의 변수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5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금융권 리스크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긴축이 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FOMC 회의 25bp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동결 신호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동결 기조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연내 금리 인하보다는 저희는 내년 초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결이라는 스탠스를 5월 이후에 가져가겠지만 발언 자체는 좀 매파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전망치 스탠스를 보시면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높다라는 거고 금융권 리스크로 인해서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둔화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효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금리 인하를 좀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과 이제 시장과의 괴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주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5월 FOMC 회의 이후 동결을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호재라기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시장과의 소통 쪽에서 이제 조금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 리스크도 주의해야겠고 또 FOMC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월 어느덧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5월 하면은 이제 세린 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시장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일 만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명언이 있죠. 세린 네. 메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게 나왔던 배경은 결국에는 계절적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6, 7, 8월이 이제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글로벌 산업 생산 지표가 좀 둔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는 경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할 것을 미리 반영해서 5월 달에 주가 지수가 좀 약세를 보였던 게 계절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시면 5월 달에 주가 지수가 오히려 강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휴가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계절성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리오프닝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계절성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계절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희는 5월 달에 이 세린 메이가 좀 적용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월 달에 좀 쉬어갈 때 좀 사자 이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은 좀 더 보수적으로 다만 좀 기회를 엿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전략을 좀 본다면은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현재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출이 가장 많은 반도체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요. 철강이라든가 비철금속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나 여행 관련주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오늘도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 오늘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럼 지수 상단 계속 2,600선만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그러면 저희 뷰에서는 바라보시나요, 지수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상단을 제시하는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2,800까지도 보고 있기는 하지만 2,750까지 저희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5월 달은 세린 메이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2,600선을 탑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그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되 조정 시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나 철강, 비철금속, 여행주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현주 NH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